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주중에 있는 K리그와 EPL 경기 총 5경기 준비를 해왔고요. 프로토 예측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은 일단 주말 승무패가 독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당첨자가 좀 많았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독식이 나왔고요. 저는 10개가 일단은 적중이 됐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아쉬운 경기는 엘체 경기 정도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투픽 쓴 게 좀 2개가 틀려가지고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승무패 관련해서는 복귀는 따로 안 하는 게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또 K리그와 EPL 조합이라서 다른 리그가 들어오기 때문에 따로 복귀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입니다. 맨유 대 풀럼의 경기고요. 맨유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메가웨어 그리고 마샬, 제임스가 결정 예정이고요. 풀럼 같은 경우에는 3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케어니 선수가 결정 예정입니다. 일단 풀럼은 동기부여가 없고요. 맨유는 사실 챔피언스 리그 확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무리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연패 중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경기 일단 연패를 끊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할 것이고, 지금 리그가 2경기밖에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메가이어의 타격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상대팀이 동기부여가 없는 풀럼이고 최근에 연패를 하고 있는 풀럼이라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는 메가이어가 없는 부분은 불안하긴 하지만 풀럼의 수비, 사실 풀럼이 뭐 압박이나 이런 부분은 좀 괜찮긴 합니다. 그래서 맨유가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좀 당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풀럼의 수비가 너무나도 좀 좋지 않은 팀이라서 그런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맨유의 지금의 공격력으로 봤을 때 사실 부상자가 마샬과 제임스인데, 마샬은 뭐 주전자원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뭐 있으나 없으나 뭐 약간 계륵 같은 선수인 것 같고요. 그래도 뭐 전방에서의 카바니가 건재하기 때문에 이 정도 풀럼 정도는 무난하게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승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어느버 같은 경우에는 득점이 좀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맨유 역시 좀 메가이어가 없는 부분에서는 세트피스나 크로스에서 좀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맨유도 실점이 가능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경기로 생각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맨유의 핸디캡 승도 좀 고민을 했었는데, 이 맨유의 승 배당에 비해서 핸디캡 승 배당이 너무 높습니다. 1.9점대가 책정이 됐는데 좀 너무 높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맨유의 일반 승 배당에 비해서 핸디캡 배당이 좀 높은 점도 그렇고요. 그리고 메가이어가 없는 부분도 불안하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핸디캡 무승부 쪽으로 맨유가 좀 고전하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맨유가 최근에 흐름이 좋진 않기 때문에 그래도 승리는 만들어낼 것 같아서 1점 차이 승리를 바라보고 맨유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고요. 2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울산의 경기입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 쪽, 해외 배당에선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전북은 주말 경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휴식을 취하긴 했고요. 4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도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무승부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무패가 좀 비슷한 확률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전북의 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울산은 항상 뭐 저는 홍명보 감독이 오고 나서 이제 뭐 울산이 위기 때는 좀 잘 헤쳐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북이 미끄러지면 울산도 같이 미끄러지고 전북이 이겨도 뭐 울산이 미끄러지고 뭐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중요한 경기에서 또 울산이 미끄러질 확률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체력적으로 봤을 때 주말 경기를 치른 울산보다는 전북이 체력적으로 부담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경기가 이제 패배했던 그런 수원 삼성에게 주중 경기 때 이제 패배를 했었죠. 그러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던 그런 전북이지만 이 주말 경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좀 잘 준비를 해왔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경기는 좀 전북이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전북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승 쪽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언더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북과 울산 둘 다 라인을 올렸을 때
이 두 팀 다 이 역습이라든지 굉장히 좋은 공격 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두 팀에게 있어서 승점이 6점짜리 경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반전에는 조금 두 팀 다 약간 탐색전을 치르고 후반에 좀 승부를 볼 텐데 한 골 차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두 팀 다 후반에 좀 승부를 볼 것 같고, 전 승부를 본다면 전북의 공격진이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경기입니다. 수원 대 대구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선 승무 쪽, 해외배당에서는 비슷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수원 삼성은 5경기째 패배가 없고요.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6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구가 연승이 언제 끊기나 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이번 타이밍엔 좀 끊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수원 삼성이 김건희도 일단은 지난 경기 교체로 복귀를 했고, 김민우도 복귀를 했고요. 이 한석종이 없는 부분은 아쉽긴 하지만 최성근이 지난 경기 때 중원에서 그 중심을 잡아주는 부분이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대구 상대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기재 선수는 지금 K리그에서 좌측 풀백을 봤을 때는 가장 잘하는 선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수원 삼성의 이 좌우 측면에서의 윙백들이라든지 아니면 중원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방도 어쨌든 제리치가 지난 경기 득점을 만들어냈고 정상빈은 굉장히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수원의 수비가 단단하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헨리가 교체로 들어왔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대구 상대로 막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원 삼성이 이기기에는 대구의 최근 흐름이 너무 좋고, 김진혁과 에드가를 비롯해서 중원에서도 이진용 선수가 유스 자원인 U22 룰에 적용이 되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좌우측에 황순민이나 정승훈도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원이 좀 제공권에서는 불안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역습도 굉장히 빠르고 지난 시즌에 대구가 생각날 정도로 역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한 이 세트피스나 크로스 상황에서의 전방에서의 이런 트윈타워라고 볼 수가 있죠. 에드가와 김진혁 선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수원의 이런 제공권 불안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좀 무승부에 가깝게 되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승부를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두 팀이 정상적인 두 팀이었다면 저는 오버를 좀 봤을 것 같습니다. 두 팀 다 수원도 어쨌든 제리치가 득점을 만들어냈고, 그리고 김건희도 복귀를 했고요.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쉬웠던 결정력, 그리고 에드가가 고립되는 상황이 있었던 그런 대구였지만 김진혁이 복귀를 하고 세징야까지 복귀를 하면서 지금 공격적으로 모습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상적인 두 팀이라면 오버겠지만 두 팀 다 지금 수원 삼성은 최근에 패배가 없고 대구 FC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 않으려고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주말 경기에서의 그런 체력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는 팀이라서 이런 두 팀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조심스럽게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 쪽을 바라보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 무승부로 이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수원 삼성의 핸디캡 패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경기입니다. 토트넘 대 아스톤 빌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선 승무 쪽, 해외배당에선 승 쪽이지만 무승부와 패의 빈도도 있습니다. 일단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스가 결장 예정이고요. 아스톤 빌라 같은 경우에는 캐시 그리고 쌍송, 트레제게 선수가 결장 예정입니다. 토트넘은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고 아스톤 빌라는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잔류가 확정이 됐고 기존에는 좀 유로파권을 노렸었던 그런 아스톤 빌라지만 지금은 승점 차이가 벌어졌기 때문에 도전은 좀 힘든 상황입니다. 반면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까지는 조금 노려보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유로파권까지는 이 순위를 좀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죠. 그래서 동기부여적인 측면은 토트넘이 높고,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도 아스톤 빌라가 지난 경기 제클릴리시가 교체로 출전하긴 했지만 완전한 몸 상태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최근에 흐름이 엄청 좋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강한 팀이고, 아스톤 빌라가 공격에 비해서는 좀 수비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 팀이라는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토트넘에 좀 대승을 하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케인도 지난 경기 때
나쁘지 않았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경기는 토트넘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득점이 적게 나올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팀 다 뭐 토트넘도 수비적으로 불안하고 아스톤빌라 역시 이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게 되면 분명히 라인을 올릴 텐데 그러면 더 불안해지는 팀이라서 저는 득점이 많이 나올 거라고 판단을 해서 오버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토트넘의 좀 대승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토트넘이 선제골을 넣었을 때 아스톤빌라가 라인을 올린다면 가뜩이나 불안한 수비가 더 불안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핸디캡 승으로 토트넘의 마인승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에버튼 대 울버햄튼의 경기고요. 배당적인 확률은 국내에서 무패 쪽, 해외 배당에서는 승과 무승부 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에버튼은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미나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요. 하메즈는 지금 부상 의심이 있긴 한데 출전 여부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긴 하고요.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볼리, 그리고 카스트로, 마르칼, 네토, 히메네스가 결장 예정입니다. 공격진에서도 결장 예정자가 있고 수비진에서의 카스트로나 볼리 선수의 결장 예정이 지금 되어 있는 울버햄튼이고요. 동기부여가 일단은 없습니다. 잔류가 확정이 됐고 유로파도 노리기 어려운 상황이고요. 반면에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권에 지금 도전이 가능한 상황이라서 동기부여가 큽니다. 지난 주말 경기 때 이제 셰필드에게 지면서 좀 타격이 있는 그런 에버튼의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기부여적인 부분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력에서 에버튼이 주말 경기 때 셰필드에게 지긴 했지만 경기 자체는 좀 나쁘진 않았습니다. 전반 초반에 좀 실점을 하면서 경기가 좀 말렸었던 경기였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공격적으로 전개하는 과정이나 크로스나 세트피스가 또 굉장히 좋은 팀이기 때문에 울버햄튼이 주력적으로도 수비진의 주력이 빠르지 않아서 공간도 좀 있는 편이고 그리고 크로스나 세트피스 때 불안한 장면들이 분명히 있는 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버튼의 역습이나 이런 에버튼의 뚝배기 제공권인 이 칼버터린이나 히샬리송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경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승 쪽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는 언더가 정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역배인 오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를 역배인 오버로 생각하는 부분은 사실 최근에 두 팀의 모습을 봤을 때 언더에 가까워 보이긴 하지만 두 팀 다 울버햄튼은 동기부여가 없는 상황이고 에버튼은 동기부여가 큰 모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에버튼이 분명히 득점할 가능성은 있고 에버튼의 수비도 조금은 흔들리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울버햄튼이 그래도 역습에서의 지난 경기 트라우레가 좋은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최근 경기들에서 동기부여가 없는 부분은 아쉽지만 나쁘지 않았었던 모습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울버햄튼 역시 좀 득점이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저는 역배지만 오버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디캡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에버튼이 쉽게 이기는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울버햄튼이 만만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1점 차의 승리를 바라보고 에버튼의 핸디캡 무승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고요. 1번 경기부터 가장 추천을 드리는 픽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은 맨유의 승, 2번은 전북의 언더, 3번은 수원 삼성의 언더, 4번은 토트넘의 승, 5번은 에버튼의 승을 가장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경기 중에서 한 개의 픽을 가져와 봤고요. 부주력 픽입니다. 주력과 고배당 픽은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유가 됐고요. 그리고 단톡방을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북의 언더, 두 번째는 수원 삼성의 언더, 세 번째는 토트넘의 오버로 언어버 조합으로 가져와 봤고 4.1배당을 책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주말 또 프로토 경기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